수업을 해보니까 야 이게 해야 될 게 참 많구나 느껴지죠. 제가 이 수업에서 사실 1과목까지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는 이유는 2과목하고 1과목은 연결되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2과목만 따로 하고 1과목만 따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1과목과 2과목을 연결해서 공부를 하고 적과전 종합이론 파트가 나오면 1과목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2과목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1과목과 2과목을 두 개를 같이 보면 이게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서서히 연결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업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어렵다. 양도 많고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만 반복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되고 나면 그것들이 서서히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정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은 짧은 시간 안에도 1과목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혹시 좀 양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1월달 다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1월 4일부터 수업을 시작을 새로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수업했던 동영상을 반드시 반복을 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꼭 그 지키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해 전원다 합격을 목표로 그 초반을 닫는 초석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면 뒤에도 안 돼요. 여기서 튼튼하게 해놓으면 그 뒷부분이 차례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방법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은 착가감소보험금이 적과 전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라면 착가감소보험금은 적과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산식부터 먼저 적으면 외울 때 누, 미, 자, 가. 자, 따라해 볼까요? 누미자가, 누미자가, 누미자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가입 가격 얘는 보장 수준이 없지요. 100% 다 보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적 감수량 요거만 알면 돼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의 미보상 감수량은 0으로 생각할 것. 뭐라고요? 0. 이게 실무에서는 적과 이후에는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낙엽 피해 때만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조사 항목마다 미보상 비율이 없어요. 우리가 적과 전에는 적가 후 착가수 조사가 있었고요. 이 적가 후 착가수 조사는 피해가 있든 피해가 없든 보험에 가입한 농지라면 저는 다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피해가 있으면 하는 조사가 뭐예요? 피해가 있으면 하는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둘 다 미보상을 다 조사를 해요. 근데 적가 이후에는 뭐 때만 조사한다고요? 낙엽 피해일 때만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미보상 비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계산한다? 0으로 계산한다. 일단 전제 조건을 깝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앞에서 우리가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하고 자기 부담 감수량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 부담 감수량이 크다 했다면 혹은 같다라고 했다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착가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착가 감수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값이 자기 부담 감수량보다 작았다는 말은 소손해가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피해를 받은 게 200만 원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 부담 감수량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이 2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200만 원 부담하고 남은 게 얼마예요? 100만 원. 만약에 똑같이 200만 원이었다면 자기 부담 감수량은 이제 0으로 떨어질 거고 보험금은 지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자기 부담 감수량이 이 꼴이 아니고 크다 했을 때 200만 원, 300만 원일 때 이 100만 원이 여기 와요. 왜 그러냐면 보험 기간 전 기간 동안 자기 부담 감수량은 몇 번만 제한다?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리셋되지 않아요. 자기 부담 감수량이 리셋되지 않고 뺑값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 규정된 이름은 아닙니다. 자녀 자기 부담 감수량이다. 앞에서 착가감수 보험금을 전혀 못 받았다라는 말은 피해는 있었는데 보험금을 전혀 못 받았다는 말은 자기 부담 감수량을 여기서 떨어버린 거죠. 떨어버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착가감수량이 200만 원이고 자기 부담 감수량이 100만 원이었다. 그럼 보험금 얼마 받는 거예요? 100만 원 받았지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0이 되어서 이 값도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계산하면 된다고? 누적 감수량만 계산을 하면 된다. 이 누적 감수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 몇 종? 7종이죠. 특정 위험 7종 한정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특정한 위험 7가지 종류에 한해서 보장을 하는 거니까 그 7가지 재해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7가지 재해가 뭐가 있었죠? 태풍 또는 강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일소, 가을동상해. 이렇게 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7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이 7가지의 재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피해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 태풍이라고 하면은 적과 전의 태풍하고 적과 이후의 태풍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태풍의 적과 전과 적과 후는 사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죠. 이런 집중호우나 일소나 가을동상해 같이 정확하게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것들은 적과 전과 적과고 틀린데 태풍이라고 하면 태풍에 대한 특보가 발령한 때의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맞나요? 바람과 비. 이때 강풍은 초속 최대 순간 풍속이 몇 미터? 14m. 이때 14m라는 데이터는 과수원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자료 중에 가장 높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태풍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태풍이라고 하면 바람과 비라고 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대표적인 거.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바람이 불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낙화 피해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과실이 떨어질 정도면 이파리는 떨어지겠네요. 무슨 피해 있겠어요? 낙엽 피해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는 우박이에요. 과실이 맞아서 타박이 발생하니까 달려있는 과실에도 피해가 있겠네요.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를 착과 피해라고 합니다. 무슨 피해? 착과 피해.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한 비,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호우에 대한 경보, 호우에 대한 특보, 특보 안에는 주의보, 경보가 발령한 때의 발령 지역의 비 또는 12시간 누적 감수량이 80mm, 그죠? 80mm 이상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에 의해서 가지도 부러질 수 있고 나무에 대한 피해가 있더라. 무슨 피해? 나무 피해. 이러한 정해져 있는 7가지 종류에 의해서 과실이나 나무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하면 이 4가지 피해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과실이 손해를 입으면 지급하는 보험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과 종료 이후니까 8월 1일 날 낙과 피해로 인해서 과실이 줄었더라.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8월 20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 피해가 있었다.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단감 떫은 감에 낙엽 피해가 있었어요.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일소로 인해서 착과 피해가 발생해서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생겼다. 여기에 100개 발생했고 여기에 300개, 200개, 100개 발생했어요. 전체가 몇 개입니까? 400, 600, 700. 누적 감수량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적과 이후에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손해를 입은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뭐다? 누적 감수량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이거 4가지. 그런데 이 누적 감수량의 첫 번째 타자가 이거 이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노란 걸로 적을게요.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 및 인정 피해율의 산정 방법.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및 인정 피해율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8월 3일 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아픈지 몰랐어요. 병원도 안 갔어요. 근데 한 9월 5일쯤 되니까 갑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이때 9월 5일 날 발생한 피해는 9월 5일 날 갑작스러운 피해가 어디 넘어져서 생긴 피해가 아니라 8월 3일 날 생긴 일종의 뭐다? 후유증이죠. 후유증. 그렇다면 우리 농작물체의보험도 적과 전에 어떤 재해로? 자연재해. 자연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위험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있지요. 조수해, 화재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특정위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의 재해는 5종 한정이면 태우, 지파 전부 자연재해지요. 이거 여기에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적가전 위험, 특정 위험 5종 한정 미가입권
가입을 안 한 경우에만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적과 종료 이전의 자연재해로 적과 종료 이후에 무슨 손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손해? 착과 손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적과 이전에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에서 요 감수량을 인정을 해줬죠. 이 감수량에 착과 피해가 있다 없다. 착과 피해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가입을 하고 이때 착과 피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그게 표가 안 나더라도 나중에 그게 과실이 되었을 때는 그 피해 형태가 나타나겠지요. 후유증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정 위험 5종 한정은 별도로 종합위험에 들지 않으면 별도로 조사를 하지요. 무슨 조사? 육아 타박률 조사도 하고 나무 피해 조사도 하고 낙엽 피해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착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적과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하신 분은 이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두 가지네요. 첫째, 자연재해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는 무관하나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했을 때는 이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종합위험 자연재해일 때는 착과 피해라는 그냥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의 그 감소된 부분만 인정을 했지 다른 거는 인정을 해준 예가 없어요. 근데 일부 피해일 때는 나무 피해를 인정을 해줬지요. 얘는 이 세 가지를 다 인정을 해줬지요. 그래서 중복으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종합위험 자연재해일 때만 착과 손해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 당장 문제를 풀면은 이거를 적용을 할 부분인지 적용을 안 할 부분인지 헷갈리니까 일단 머릿속에 딱 갖고 가야 될 게 품목에는 무관하나 가입되어 있는 방식이 자연재해로만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착과 율에 따라 뭐에 따라? 착과 율에 따라. 착과 율에 따라. 그럼 여기 착과 율이라고 하면 평년 대비 이 과수원에 과실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가 비율이니까 평년 착과수 분의 적과 후 착과수. 이거를 착과율이라고 해요. 이 착과율이 60% 미만인 경우하고 60% 이상 100% 이상일까요? 100% 이하일까요? 100% 미만일까요? 100% 미만. 왜 미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착과율이 60% 미만이면 적과 후 착과수에 5%를 더해줘요. 5%를 착과 손해로 인정을 합니다.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해요. 몇 프로? 5%. 지수로 따지자면 0.05만큼 착과 손해로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0% 이상 100% 미만 착과율이 60% 이상 100% 미만이라고 하면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5%에다가 자, 여기까지가 60%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6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부분은 40% 1 마이너스 착과율. 이 40%는 0.4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적과 후 착과수가 예를 들어 1000개였다. 그럼 곱하기 5% 하면 평년 착과수가 1000개 적과 후 착과수가
500개. 그럼 1000분의 500이니까 2분의 1, 0.5, 50%죠? 어디에 적용해요? 60% 미만이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가 오차가수 500개에서 5%, 5, 25, 25개를 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착과 손해로 인정을 하고, 이 착과 손해를 어디에다 집어넣는다고요? 누적 감수량에 합산합니다. 저가 전의 피해를 저가 이후의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몇 프로만큼? 60% 미만일 때는 저가와 착가수의 몇 프로? 5%만큼을. 그러면 이게 700개였어요. 착과율이 높지요. 이 사람은 감수량이 앞에보다도 훨씬 더 적지요. 30% 감수량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대입을 한다? 여기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착과율이 70%니까 0.7이니까 4분의 3, 75%. 여기에 몇 프로? 75%만큼 착과 손해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착과율이 100%이 됐다. 착과율이 100%면 착과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100% 하면 1 넣었죠. 1. 그럼 얼마 되겠어요? 0 곱하기 0이 되니까 아예 착과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미만이 들어간다고. 착과율에 따라서 착과 손해를 인정을 해주더라. 이때의 인정피해율, 이게 착과 인정피해율입니다. 착과. 쉽게 이야기하면 이따가 나올 착과 피해 구성률하고 같은 거예요. 이때 인정피해율은 여기에 있는 5%, 여기에 있는 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 이게 인정피해율이에요. 이 인정피해율은 나중에 나오는 맥스 A에 인정한다. 맥스 A로 인정을 한다. 맥스 A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자, 일단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 누적 감수량을,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게 적과 이전에 자연재해로 발생했다면, 자연재해로 단 종합위험이죠. 5종 한정에 가입을 안 하고 자연재해로만 발생을 했다면 누적 감수량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착과율에 따라서 저가와 착가수의 몇 프로를 착과 손해로 할 건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값이 누적 감수량의 첫 번째 값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중요합니다. 빼먹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거는 조건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연재해일 때 5종 한정은 안 된다는 거, 품목에는 구분이 없다는 거, 착과율에 따라서 5%를 더해 줄 건지. 착과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프로테이지는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요 공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착과율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누적 감수량은 여러분들이 피해의 종류가, 재해의 종류가 7가지라고 했는데 그 7가지를 다시 세분화 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태풍 또는 강풍. 여기 우가 빠졌지요? 우가 빠졌지요? 요렇게 4가지로 일단은 먼저 계산을 해요. 7가지 중에. 그 다음에는 우박하고 일소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는 가을 동상에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아까 이렇게 7가지의 재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바람이 불면 낙과 피해, 낙엽 피해, 침수로 인한 나무 피해, 우박이나 일소, 가을 동상해로 인한 착과 피해, 4가지 피해 유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태풍이나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일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유형은 바람과 비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피해가 있겠죠. 무슨 피해?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낙과 피해. 그러면 낙과 피해 감소 과실수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낙과가 될 정도라면 당감, 떫은감에 한해서 뭐? 낙엽 피해. 그 다음에 태풍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졌어요. 침수가 되었어요.
나무 피해도 있겠죠. 그럼 착과 피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과 피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태풍에 의해서 바람과 비에 의한 거니까 떨어지는 놈은 있을 거예요. 붙어있는 놈은 애매해요. 떨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달려있는 놈은 지금 당장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피해가 있을 것 같지요? 뭐처럼? 얘처럼. 화재, 불이 났어요. 소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에 착과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업무 방법서에는 착과 피해 조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착과 피해 조사는 안 하지만 착과 피해를 인정한다. 착과 피해 조사는 안 하지만 착과 피해는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따 보시면 이 낙과 피해 외에도 사과와 배는 착과 피해를 인정을 해줘요. 조금 이따 나올 땡칠이 1.07이 이게 사실 착과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낙엽 피해도 이거는 낙엽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낙엽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성장에 어려움을 갖겠지요. 비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낙엽이 광합성을 하고 과실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낙엽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낙엽의 피해로 인한 착과 피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피해는 나무에 달려있는 거 다 피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착과 피해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착과 피해 조사만 하지 않을 뿐이지 뭐를 인정해 준다? 착과 피해를 인정해 준다. 이해됐나요?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잡았다면 요거 뒤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잡았다면 이 피해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 피해를 어떻게 조사하고 이 피해를 어떻게 조사할 건가? 4개의 피해 중에 3개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자, 그러면 착과 피해 감수 과실 수를 산정을 해야 돼요. 착과 피해 감수 과실 수를 산정해서 어디에다 넣어줘야 돼요? 누적 감수량에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이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사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2가지로. 하나가 일단 떨어진 게 몇 개인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뭐를 조사한다? 낙과수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떨어진 놈을 100% 다 인정을 해줄 거냐? 저가 이후이기 때문에 수확기에 가깝지요. 떨어진 놈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놈들도 정상인지 50% 피해인지 80% 피해인지 100% 피해인지를 구분하는 낙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해요. 낙과수 조사와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더라. 자, 그러면 이 낙과수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과실의 개수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전부 조사하는 걸 뭐라 배웠죠?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정확하지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과수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요. 낙과수 조사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놈을 전수조사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농민이 떨어져 있는 거 아이고 이놈들 한테 모아놔야지 하고 전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창고 안에다 갖다 놔버려. 이런 경우는 전수조사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조사를 한다? 표본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떨어져 있는 과실을 전부 세요. 총낙과수. 그 과수원에 떨어져 있는 과실들을 전부 셉니다. 전부 세서 곱하기 이 낙과되는 놈들의 피해 정도를 구분을 해요. 그게 뭐냐니까
낙과 피해 구성률이라고 합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여기서 맥스 A가 나와요. 이 여기서의 맥스 A는 이 떨어진 놈이 이전에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해줬거나 혹은 낙엽 인정 피해율로 인정해준 놈이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맥스 A 안에는 기사고, 이 사고, 이전 사고에 발생했었던 착과 피해 구성률 혹은 낙엽 인정 피해율 중에서 어떤 값? 가장 큰 값으로 한다. 자, 1차 사고 때 착과 피해로 입었던 피해 구성률을 조사해 보니까 10%가 있었어요. 1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엽 인정 피해율로 15%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15%에 해당되는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표정을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네. 자, 여기에 나무에 과실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미 착과 피해를 입었던 놈이에요. 요 놈도 착과 피해를 입었던 놈이에요. 그죠? 근데 떨어진 걸 보니까 피해 안 입었던 정상과도 떨어졌었고요. 착과 피해를 입었던 놈도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구성률에서 기존의 착과 피해로 인정되었던 놈들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빼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떤 거를 갖고 온다고요? 가장 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차 사고가 없었고 적화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피해가 입었었다면 이 맥스 A의 첫 번째 타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5% 또는 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이 요 놈의 첫 번째 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없었어도, 적과 이후에 사고가 없었어도 그 인정 피해율을 여기다가 가져온다고요. 왜? 얘를 착과 손해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첫 번째 타자는 앞에 사고가 없어도 요놈 거를 갖고 와서 쓰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낙과 피해 구성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요거 알면 착과 피해 구성률도 같이 알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면 떨어져 있는 총 낙과수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놈들 중에서 몇 개만 100개만 추출해요. 떨어져 있는 놈들 중에서 몇 개만 100개만을 추출해서 여러분들을 세분화시킵니다. 정상과인 놈, 그 다음에 50% 피해를 입은 놈, 80% 피해를 입은 놈, 100% 피해를 입은 놈. 이때 이 정상과 50% 피해가, 80% 피해가, 100% 피해가에는 피해 지수를 곱해주는데 똑같아요. 정상과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요. 그죠? 그 다음 50%짜리는 50% 피해를 입었으니까 요놈한테는 얼마를 곱해주느냐면 0.5. 얘는 피해를 안 입었으니까 얼마? 0. 얘는 인정지수가 몇 프로? 0.5, 50%. 얘는 몇 프로? 80%. 얘는 몇 프로? 100%를 곱해주면 돼요. 자, 요거 정상과가 뭐고 50%가 뭐고 80%가 뭐고 100%가 뭔지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정상과라고 하면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을 정상과라고 부릅니다. 정상과에 대해서 시험에서 적어야 돼요. 환장 안에 적어야 돼요. 그 다음 50% 피해가라고 하면 이 과실을 시장에 출하했을 때, 시장에 판매했을 때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을 50% 피해요. 그다음 80% 피해는 50%보다 피해를 조금 더 입었죠. 일반 시장에 출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액기스 만들 때, 주스 만들 때 써요. 그래서 가공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품질. 100% 피해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시장 출하도 안 되고 가공용으로도 할 수 없는 품질의 과실을 뭐로 한다? 100% 과실이라.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몇 페이지요? 90, 95. 벌써 찾았네요.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95페이지. 자, 95페이지에 보니까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복숭아 왜 해놨죠? 왜 복숭아 왜 했냐니까 복숭아는 세균 규몽병이라 그래서 병충해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달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과실 분류가 정상과 50%형 피해 과실, 80%형 피해 과실, 100%형 피해 과실 있죠? 이 표는 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높죠. 5점짜리로. 피해 인정 지수가 정상과는 몇 프로? 얼마? 0. 50%형 피해 과실은 0.5, 80%형 피해 과실은 0.8, 100%형 피해 과실은 1. 거기에 대한 정의가 옆에 우측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떨어져 있는 모든 낙과수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한다고요? 100개를 추출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과가 30개. 그 다음에 50% 피해를 입은 놈이 20개. 80% 피해를 입은 게 10개. 100% 피해를 입은 게 0개였다 하면 자, 정상과 30개, 50% 20개, 80% 10개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 중에 표본으로 뽑은 게 몇 개예요? 100개 중에서, 그죠? 100개 중에서 정상과는 피해 인정 지수가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뭐만 계산하면 돼요? 50%하고 80%짜리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개 곱하기 인정 지수가 0.5, 그 다음에 80%니까 10개 곱하기 0.8 하니까 100분의 20의 반이니까 10개. 그 다음에 10 곱하기 0.8 하니까 8개. 총 몇 개? 18개. 그러면 낙과 피해 구성률은 몇 프로가 되더라? 18%가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떨어진 놈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피해 구성률, 총 낙과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었다면 18%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80개만 낙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거기에서도 이 떨어진 놈들 중에서도 이전에 착가 피해로 분류됐던 놈들은 빼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맥스 A가 붙더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조금 이해가 된 것 같네요.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업무 방법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이 낙과수를 셀 때 전부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전부 세기가 힘드니까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겠죠. 뽑아서 조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나무 조사를 해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들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총 낙과수를 계산할 때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를 조사해요. 여기에다가 뭐 곱해주면 나무수를 곱해주면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요게 나오겠죠? 맞나요? 나무 한 주당 낙과수 곱하기 나무수를 곱하면 전체 낙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럼 이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의 표본 조사를 할 때는 업무 방법서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떨어져 있는 과실의 표본을 구할 때 이게 또르르 굴러서 이쪽에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요 나무 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혼식한다고 했죠. 수분수 때문에. 그죠? 혼식을 하다 보니까 다른 품종의 과실도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수간 면적 내 이 나무의 아랫부분을 가장 넓은 가지를 기준으로 각도를 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또 간격을 재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의 하나의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의 과실들을 세요. 세는 방법까지 뭐 시험에 나오겠냐마는 일단 수간 면적 내에 있는 과실들을 세는데 수간 면적 내라는 말은 해당 과실의 앞뒤 좌우 간격을 재서 이런 직사각형의 틀 안에 있는 과실들을 수간 면적 내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다른 품종이 굴러 들어오더라도 같은 품종으로 산정한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표본주당 과실이 낙과수가 10개씩 있었다. 조사 대상 주수가 100개였다 하면은 이 총 낙과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낙P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는 낙과 피해, 낙엽 피해, 나무 피해 조사만 하지 착과 피해는 조사를 하지 않지만 착과 피해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놈만 인정을 해주느냐 하면 품목 중에 사과와 배만 인정을 해줘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냐면 7%. 몇 퍼센트? 7%. 그래서 곱하기 1.07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07. 이때 이 1.07은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낙과 피해, 낙엽 피해, 나무 피해가 발생할 정도라면 착과 피해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사과, 배만 7%를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7%. 그래서 곱하기 1.7하면 7%를 더해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뭐에 해당돼서? 단감 떫은 감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단감 떫은 감은 낙엽 피해 할 때 착과 피해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 배인 경우만 이거를 문제 풀 때 그렇게 많이 빼먹어요. 문제를 풀 때. 1.07은 언제?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일 때만 1.07을 해요. 있다고 보면은 우박하고 일소도 우박하고 일소 얘도 낙과 피해 조사하거든요. 착과 피해 조사도 합니다. 네. 이놈한테는 사과 배일지라도 1.07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일까요? 왜? 1.07을 해주는 개념을 정확히 판단하면 이게 눈에 딱 보입니다. 무슨 피해를 조사해줘요? 착과 피해 조사를 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1.07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07의 의미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집중호우, 화재일 때 우리가 볼 때는 착과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착과 피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1.07을 해줘요. 단감 떫은 감은 왜 안 해준다고요? 낙엽 피해를 통해서 착과 피해를 인정을 해주고 우박일소에서는 낙과 피해 외에도 착과 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1.07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07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7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1.07을 땡칠이를 어떻게 산정을 할 건가, 언제 산정할 건가가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문제를 풀지 않지만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놈을 꼭 빼먹어요. 빼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과중 빼먹는 거하고 1.07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빼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해된 것 같네. 조금. 제가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왜 일정 공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개념만 알면은 나중에 이 시기야 여러분들이 노력 조금만 하면 암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 공칠이 빼먹지 않도록 조심할 것. 자, 그러면 낙과 피해는 됐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낙엽 피해 조사를 합니다. 낙엽. 그러면 낙엽 이쪽에 붙으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낙엽 피해 혹은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 조건이 있죠. 낙엽은 뭐만? 이파리하고 관계된 거. 모든 품목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만?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만 합니다.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만 한다. 자,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낙엽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낙엽으로 인한 착과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 조사를 해야 돼요. 무슨 조사? 나무 조사. 그러면 이때의 나무는 현재 사고가 발생한 이 시점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정 시기 사고 당시의 착과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사고 당시의 착과수. 사고 당시의 착과수. 여기에다가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기존에 있었던 착과 피해나 낙과 피해는 안 들어갑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은 안 들어갑니다. 뭐만 들어간다고요? 착과 피해 구성률하고 기사고의 낙엽 인정 피해율 아니면은 적과 전에 의한 인정 피해율만 들어가요. 낙과 피해는 안 들어갑니다. 맥스 안에. 곱하기 아까 미보상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는 놈이 누구다? 낙엽 피해 조사예요.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산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가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유일하게 미보상 비율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고 당시의 착과수라고 하면 적과 후 시점이라고 하면 적과 종료 시점부터 해서 적과 후 착과수 적과 이후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한 게 적과 후 착과수죠. 그죠? 여기에서 앞에 사고가 발생한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낙엽으로 인한 거 낙과 총 낙과수 낙과 피해 입은 거 다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로 인해서 떨어진 거 총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그 다음에는 적과 이후이기 때문에 얘는 수확이 가능한 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한 과실수 적과 이후의 착과수에다가 총 낙과수 빼고 총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빼고 수확한 거 빼면은 현재 사고 당시에 달려있는 과실의 수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 낙, 나, 기, 정, 낙, 나, 기
이거는 뒤에 여러분들이 표에 산정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낙엽 인정 PA를 우리가 착각함수 본금 구할 때 이 공식 배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낙엽 인정 비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아직 못 외웠나요? 1.0115 곱하기 뭐요? 낙엽률 에서 자, 이거는 1.0115에서 낙엽률만큼 피해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뭐가 있었죠? 0.0014 곱하기 잔여일수예요, 경과일수예요? 경과일수. 그러면 이 0.0014라고 하는 거는 피해 지수일까요? 기여 지수일까요? 이만큼 피해를 인정을 해주는데 요거를 빼는 이유는 이 경과일수가 몇 월 며칠부터 낙엽 인정 피해율은 6월 1일 이후 것만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6월 1일부터 사고일자까지 이 이파리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난 이후에 이파리가 떨어졌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이파리는 달려있는 과실의 성장에 뭐 했다? 기여했다. 이 기여지수예요. 기여지수. 그동안에는 얘가 이파리가 달려있어가지고 과실의 성장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도움 준 부분만큼은 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사고일자까지 부분만큼은 뺀다. 근데 이 사고일자를 계산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일자는 제가 시험 문제에서 며칠이라고 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사고일자가 경과일수가 사고일자가 아니라 경과일수가 30일이다 이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6월 1일부터 사고일자 사이에 발생한 일수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맥스 A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만? 기사고의 뭐요?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이나 낙엽으로 인한 인정 피해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은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중에서 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유일하게 뭐 보상한다?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더라. 저가 이후에는 실무적으로 미보상 조사를 안 해요. 유일하게 하는 놈이 뭐라고요? 낙엽. 됐나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